전화로 소환장, 피고인 꼼수 막는 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형사재판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전화로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구작은 의원은 소환장을 받지 않으려고 집을 비우는 등 악용 사례가 많다며 고의적 지연을 막기 위해 전화 소환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서면 송달이 원칙이었지만 개정안은 피고인이 소환장을 받지 않거나 이미 기소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를 통해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재판을 피하려는 피고인의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이준석 3년 대통령, 한덕수 팩이 없어 보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의 3년 임기 제안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임기 3년?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인가? 라고 반문하며 사실상 반이재명 연대 제안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집 판결에 대해선 이제 국민이 저 사람을 버릴 시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그는 동시에 규제기준국가제 도입을 공약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의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한덕수와 단일화는 없다. 이준석은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3. 투표율 50% 돌파 국힘 경선 김문수 vs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 경선 투표율이 벌써 50%를 돌파했습니다. 최종 경선에선 김문수, 한동훈 양강구도로 압축되었고 둘 중 한 명이 3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당원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역대급 흥행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ARS 투표가 동시에 이뤄졌고 최종 투표율은 지난번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제 보수의 얼굴은 누가 될까요? 4. 민주당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정청래 의원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 업무에 지장이 있고 사법기관의 중립성에도 논란이 생긴다며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가 금지되지만 이미 시작된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애매한 상황. 이번 개정안은 그 절차를 명문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과연 이 시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장치일까요? 아니면 방탄 논란의 시작일까요? 보수 진영, 한덕수 출마로 반이재명 단일화 급물살?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 진영의 반이재명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변수는 김문수와 한동훈 중 누가 후보가 되느냐입니다. 빅텐트를 통해 이재명 대항마를 만들자는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후보 간 온도차도 뚜렷해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진영이 손을 잡을지 아니면 분열된 채 선거에 돌입할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6.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민주당 강공. 민주당이 검찰총장 심우정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동조 및 수사 방해 등에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모든 탄핵 사유는 허위사실이며 법치 훼손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안은 이미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었고 이제 법사위가 조사에 나섭니다. 검찰 수장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상황,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7. 사법부 해체하자?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발언 논란.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집 판결을 두고 이제 사법부는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는 충격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으로 변질됐다며 선출 사법부로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민주주의 위기라는 비판과 사법개혁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시선이 엇갈립니다. 8. 한동훈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한동훈 후보는 대구에서 손편지를 통해 이재명을 찍는 표는 사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지지를 호소했죠. 그는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대해 결국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거 총선 불출마 약속을 지켰다며 자신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부각했습니다. 보수 대선 전 말 그대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9. 국무위원 14명. 국무회의는 가능하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장관의 사퇴로 국무위원 수가 14명으로 줄었지만 국무회의계에는 문제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15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의사정독수는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인 1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도 11명만 참석했는데도 열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국무회의 무력화 주장과는 달리 실무적으로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10. 국민의힘 형소법 개정은 입법 쿠데타.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은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죄를 덮기 위한 권력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된 후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이 법치 파괴라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이 법안으로 번지며 국회는 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